속전속결의 현대전. 신속한 기동력과 화력으로 무장한 최첨단 무기들 속에서 여전히 보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적군을 섬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보병이기 때문이다. 보병의 전투는 전술, 공군, 포병, 기갑 등과의 긴밀한 협동 및 지원 아래 수행된다. 특히 보병 개개인의 손에 들려있는 소화기는 병사 개인의 생존을 보장해주고 전투의 종교를 확인하게 해주는 최후의 무기다. 수많은 현대의 무기 체계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무기 체계. 그 중에서도 국내 독자 개발이라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낸 우리 군의 소화기 K 시리즈를 만나본다. 세계 각국에서는 각종 첨단 무기의 개발과 함께 보병의 기본 화기인 소화기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소화기의 성능과 신뢰성은 개인의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때문에 백병전이 주를 이루던 과거의 전쟁에서는 소화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1969년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의존을 버리고 스스로 안보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 발표에 이어 71년 국내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자주국방의 확립을 위한 무기의 개발이 시급해졌다. 1970년 저희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고 71년 일명 번개사업이라고 부르는 긴급 병기 개발 사업으로 M2 칼빈 소총 10정, M1919 기관총 10정을 모방 개발한 바 있고, 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의 기본 화기인 소총을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국내 방위 산업의 기반 기술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국내 독자 기술의 7.62mm 한국형 소총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소총은 M1 소총, M16 소총, K2 소총으로 이어진다. 주력 소총 계보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M1 소총은 4.3kg 중량의 반자동 소총으로 창군 직후부터 70년대 초반까지 30여 년간 주력 소총으로 사용되어 왔다. 체형이 작은 한국인에게 다소 무거운 것이 흠이었지만 특히 6.25 전쟁에서도 주력 화기로 사용되는 등 보병들의 애환을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온 소총이다. 계보의 뒤를 잇는 M16 소총의 국내 생산 이후로 일선 부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해 현재는 의장대의 의식용 소총 등의 특수 용도에만 사용되고 있다. M16 소총은 일방적으로 제공받아왔던 M1 소총과 달리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 설립 운영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군의 기본 화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기본 병기의 자립도를 높이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 한국형 소총으로 K2 소총의 개발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K2 소총의 개발이 진행되던 중 육군 특전사령부에서 M3 그리스건을 대체할 신형 기관단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K1 기관단총이다. K2 소총의 기술을 그대로 기관단총에 적용시킨 것으로 개발의 시작과 달리 기관단총이 먼저 무기체계로 채택되면서 K1이란 모델명을 사용하게 됐다. 저희가 72년도에 그 한국형 소화기를 개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K2 소총입니다. K2 소총을 개발하다가 저희가 부대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특전사에서는 이게 기존의 소총보다는 짧은 게 필요하다 해서 기관단총 개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K2 소총을 자른 게 기관단총이기 때문에 해서 소요가 바로 특전사에 있었기 때문에 맨 먼저 무기체계로 채택이 돼서 K1이 먼저 채택이 돼서 모델이 K1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전군에 쓰는 그 K2 소총은 지금 이제 기본용으로 해서 그 이후에 74년도에 무기체계로 채택이 돼서 K2라고 그랬고요. 개발은 시작됐지만 생각보다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의 컴퓨터와 같은 전자장비가 없었던 당시로는
모든 작업이 수작업과 실험으로 이루어졌는데 때문에 시행착오와 개발 시간도 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형 소화기의 개발에 있어 가장 초점을 맞춘 부분은 한국의 지형과 한국인의 체형에 얼마나 적합한 소화기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 체격이 작은 한국인들에 비해 외국에서 들어온 소화기들의 크기가 컸던 것을 고려해 전체적인 크기를 줄이고 가볍게 하는 설계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도 예상치 못한 반발이 있었다. 외국제 소총에 익숙한 한국형 장병이 한국군 체형에 적합한 K2 소총을 설계했을 당시 대단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K2 소총 개발 당시의 이름은 한국형 소총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형과 한국군의 체형에 적합한 소총을 개발한다 하여 한국형 소총이라 하였습니다. 소총은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구를 설계하고 강내 탄도를 고려하여 총열의 길이를 결정하고 한국군 장병이 휴대하고 사격 용이하도록 인간공학적 설계를 해야 합니다. 외국군 체형과 한국군 체형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한국군에 맞는 방아쇠의 크기, 개머리판 길이, 총대까지의 거리 등을 결정했지만 K2 소총이 너무 작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 K1과 K2의 탄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팀이 매일같이 사격장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도플러 레이더를 이용하여 탄도, 즉 탄이 비행하는 길을 측정하지만 1970년대 개발 당시에는 이런 전자장비가 없어서 사거리마다 표적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많은 사격 시험을 통해서 K2 소총의 탄도를 측정하였는데 K2의 유효 사거리는 600m. 하지만 당시에는 500m 이상의 평지 사거리가 있는 사격장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다. 또 떼약볕 밑에서 사격을 하고 탄착점을 획득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으며 표적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보아스코프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사격을 하여 총열이 파열되어 사수의 손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K1과 K2는 생산 과정에서는 각 구성품들의 정밀도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조립 과정에서는 모든 부품과 중간 결합체에 대해 공정간 검사를 철저히 해서 불량품을 색출, 그 요인은 철저히 분석해서 배제했다. 이렇게 엄격한 품질 검사와 엄선된 검사 과정을 거친 부품들로만 조립이 이루어졌는데 조립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격 시험을 통과해야만 야전 배치가 가능하다.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그 신뢰성이 높은 그런 걸로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개발 때 여러 단계를 거치고 또한 원하는 군이 원하는 최대한 성능이 나온지를 갖다가 수차례 거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잘 기억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00만 발은 뭐 훨씬 넘게 총탄 소모를 하면서 시험을 하지 않았나 그래 봐지고. 먼저 외부의 충격에 쉽게 분해가 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사격 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한 기능 시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능 시험을 통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면 또다시 사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격 시험은 주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극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시된다. 소화기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사격이 돼야 하는데 특히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모르는 전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심하게 내리는 비 속에서도 탄환이 제대로 발사, 평소와 마찬가지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진흙과 같은 미세한 이물질이 침투한 상태에서도 사격이 가능한지와 같은 성능 시험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극한 조건이라 하는 것은 폭우 시, 모래먼지가 휘날릴 시, 극고온, 극저온 등을 말하는데요. 고온 시험은 섭씨 71도시에서 4시간 유지시켰다가 천발 사격을 하고, 여름에 섭씨 40도가 되면 더워서 나들이를 안 하는데 섭씨 71도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또 저온 사격 시험은 영하 51도에서 6시간 유지시켰다가 600발을 사격을 하였는데, 또 영하 51도는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방에서 온도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연속적으로 수행한 개발팀 연구원들의 호흡기관은 대단히 무리가 되었습니다. K2는 극한 상황에서도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 그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다. 그런데 81년 K2에 앞서 국군의 제식 무기로 채택된 K1의 초기 모델은 이러한 시험 과정을 거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사격 시 선광과 소음이 심해 위치가 쉽게 노출되는 것과 총구의 반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화기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처음에 저희가 K1 소총을 개발했을 때는 그 나팔식의 소음기를 개발을 하였는데, 그 소음기는 소리가 좀 크고 반동이 크고 화염이 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맨도 타입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그 소염기를 개발을 해서 K1에 적용을 해서 K1A라는 모델로 양산이 되었고, 그 기본적인 원리는 K2 소총 소염기 개발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또 K2 소총에는 기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AK 소총과 같은 가스 피스톤 작동 방식이 적용됐다. 소화기의 작동은 8단계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일단 방아쇠가 당겨지면 공이치기가 격발되어 공이를 치고, 공이는 약실에 장전되어 있는 탄약의 뇌관을 치게 된다. 그 충격으로 화약이 폭발하면서 탄약이 발사되는 것이다. 이때 가스 일부가 총구 부분의 구멍을 통해 가스통으로 들어가 놀이쇠 뭉치가 후퇴하면서 놀이쇠가 회전하게 된다. 그리고 놀이쇠집 뭉치가 후퇴하면서 놀이쇠에 달려있는 탄피로 약실에 있는 탄피를 끌어내는 추출작용이 일어나고, 동시에 탄피가 방출구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방출작용이 일어난다. 그 순간 공이치기는 반 박자 정도에 걸려 공이치기 잠김작용이 일어나고, 탄알집에서는 탄알이 한 발 밀어 올려지는 송탄작용이 일어나는데, 이와 동시에 놀이쇠집 뭉치가 전진해 탄약을 약실에 밀어넣는 장전작용, 놀이쇠는 잠김작용을 함으로써 다시 사격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다. K2는 우선 한국군 그 체격에 맞게 조금 가볍고 짧게 했습니다. 짧게 하고, 그다음에 휴대하기가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개머리판을 이렇게. 한국인의 체형과 지형을 고려한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접철식 개머리판이다. 특수 임무를 수행할 때 또는 산지 지형에서 용이하다. 안전하고 연발 점사 장치가 있는데요. M16에는 이런 점사 장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게 3발씩 나가는 건데요. 이게 3발씩 사격함으로써 탄약도 좀 절감하고, 또 명중도도, 연발 명중도도 상당히 좋게 하기 위해서 3발 점사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K1과 K2 모드에 설치되어 있는 점사 장치는 3발 점사를 가능하게 해서 재래식 소화기에서는 볼 수 있었던 탄약의 낭비를 방지한다. 소염기가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3개가 이게 한시 방향으로 뚫려 있습니다. 이게 사격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총이 이렇게 앙등을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앙등을 하는데, 이 3개 구멍이 이게 반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격할 때 연발 사격을 해도 총구가 앙등이 되지 않죠. 또한 총구 앙등 억제 소염기도 개발됐는데, M16의 연발 사격 시 나타나던 문제점인 총구의 들림을 억제하고 연발 사격에서도 양호한 명중률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조준기구는 가늠쇠 틀의 구멍과 가늠자의 구멍을 맞추는 동심 원리를 채택하여 조준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야간 사격도 가능하도록
자체 발광 가늠쇠를 설치했다. K1 기관단총이고요. K1 기관단총은 마찬가지로 개머리쇠를 이렇게 접처식이 아니고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중간 더 짧게 이렇게 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소염기가 1시 방향으로만 이렇게 뚫려 있죠. 그 마찬가지 점사 장치가 되어 있고요. 요건 이제 뭐 특수부대용으로 이렇게 짧게 그 설계를 했습니다. M16A1 소총과 K2 소총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형상은 이게 보시는 바와 같고요. 사용 탄종은 M16은 A5.56mm M193, K2 소총은 KM193, K100탄을 사용합니다. 전장은 M16이 99cm인데 반하여 K2 소총은 개머리판을 폈을 때 97cm로 2cm가 짧고, 개머리판을 접었을 때는 73cm로 26cm가 짧아서 공수부대나 산악지형에서 이동하는 데 매우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선 회전율은 M16이 강선이 1회전 하는데 12인치에 걸리고, K2 소총은 7.3인치에 1회전 하도록 설계를 함으로써 탄자 회전 수가 초당 5,200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탄자의 비행이 안정되게 돼서 유효 사거리를 600m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소화기의 역사를 만들어낸 K1과 K2. K1의 모체로 개발이 완료된 이후 85년부터 보급이 시작되어 현재 우리 군의 70% 이상의 보급률을 자랑하는 K2 소총. 개발 20년이 넘도록 육군 특전사와 경찰 특수요원 등 특수부대 주력 화기로 사용되고 있는 K1 기관단총.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탄생한 K1과 K2의 개발 역사는 한국의 지형과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한국형 소화기 코리아 시리즈의 연이은 개발을 이끌어냈다. K3 기관총은 소부대 전투기술의 변화에 따라 군대 지원 화기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됐다. 한국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적정 사거리, 호환성 등을 고려한 한국형 기관총으로 사격 시 반동이 적은 장점을 갖고 있다. 5.56mm 분대급 경기관총입니다. 기존의 M60 기관총이 2명이 운영하던 것을 이건 1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가볍게 했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총열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쉽게 분해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200발 탄통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K2 소총이나 K1 기관단총 사수들과 함께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5.56mm 탄창을 공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0발 탄띠 송탄 방식을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30발 소총용 탄창의 사용이 가능해 범용성이 크다. K4 고속유탄 기관총, 보병의 공용 화기 중에서도 압도적인 부대 제압 능력을 보이는 화기다. 93년부터 야전에 배치 운용되고 있다. 적 그 밀집 부대하고 경차량을 제압할 수 있는 화기고요. 유효 사거리가 1.5km입니다. 그리고 1.5km 내에 있는 적이 이 탄에 명중을 하면은 10m 원 이내에 있는 적을 살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탄약은 이게 40mm 고속 유탄 기관총이고요.
이게 그 K2 소총에 쏘는 것은 저속 유탄이라고 유효 사거리가 300m 내외고 이것은 1.5km입니다. 그만큼 추진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단발 유탄 발사기의 유효 사거리는 230m 정도인데 반해서 고속 유탄 기관총은 1.5km까지도 명중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 또한 격발기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사격이 이루어지는 자동식으로 명중률 높은 연발 사격이 가능하다. 울어. 밑으로. 또 밑으로. 예. 네발 사격 실시. K5 구원총은 현재 전군에서 제식 구원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의 더블 액션과 싱글 액션 자동 구원총의 장점을 한데 합친 퍼스트 액션 격발 방식을 채용, 신속성, 안전성과 초탄 명중률을 동시에 고려했다. 요거는 이제 K 시리즈 중에 5번째 해당되는 K5 9mm 권총입니다. 요거는 근데 일단 그 장교들한테 보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차병들 그 개인 보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창은 몇 알이나? 지금 이 탄창 같은 경우는 최대 용량이 12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이 돼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잔탄량을 확인하기 가능합니다. 장전해서 한번 시작해. 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체형에 적합한 탄환을 채용, 경량화가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명중률도 크게 향상시켰다. 미국의 M2 중기관총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 만든 국산 중기관총 K6. 한국군의 주력 중기관총으로 쓰이고 있으며 일반 보병뿐 아니라 전차 포탑의 대공기관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K3와 K4를 합쳐놓은 듯한 외형을 갖고 있으며 기존 M2의 총열 교환 방식이 나사 회전식인 반면 K6는 잠금턱 방식을 채용해 단 5초 만에 총열의 교환이 가능해졌다. 총기 안정성 면에서도 보완을 주었으며 최전방 GOP의 약 2개 OP마다 1대 이상씩 배정된다. 한반도 전투 환경에 적합하도록 특수 목적용으로 개발된 K7 소음 기관단총은 발사 소음을 최소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약 70m에서 75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는 총성으로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예, 이것은 K 시리즈의 7번째 총으로 K7 9mm 소음 기관단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특징적으로 앞에 소염기가 붙어가지고 그 소음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테러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뒤에 개머리 같은 경우는 K1A와 동일하게 그 폴더식으로 접처식으로 해서 집어넣고 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K 시리즈 일부와 부품을 공유할 수 있어 정비비를 최소화시키기도 했는데 K7의 개발로 외국의 소음 기관단총 수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K 시리즈의 개발은 군의 사기 향상과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불러온 것은 물론 활발한 해외 수출 활동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 효과까지 창출해내고 있다. 미국은 물론 특히 우리와 체형이 비슷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중남미, 아프리카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해외 수출 활동도 활발하게 벌려서 현재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 수출이 되었는데 특수군이 사용한다든지 또는 민수용으로 버전을 바꿔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높은 종목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한 수출을 했고 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 상당량을 수출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의 기반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소화기의 개발. K 시리즈의 개발은 개발 초기의 목표처럼 소화기의 국내 개발을 통해 기본 병기의 자립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출로 인한 외화 획득 효과를 불러왔다. 특히 방위 산업체 가동률 증대, 일자리 창출 및
고도의 정밀 시스템 설계 기술과 가공 기술의 전파와 같은 민수 분야의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세계 동종목이 어느 것과 비교해서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성능의 K 시리즈. 20년간 쉼없이 달려온 K 시리즈는 또 다른 진화를 꿈꾸고 있다. 현재 소총탄과 같이 그 운동에너지 탄의 개념으로부터 파편 효과를 적용한 공중폭발탄을 적용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려서 소총을 쐈는데 그 탄이 적표적 상공에서 수류탄터처럼 폭발을 해서 파편 효과를 가지고 살상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그 인위적인 사수의 조준 오차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차기 세대 개념의 소총이 개발이 되고 있고 곧 전력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동성이 중요시되는 현대전의 변화에 따라 보병에게도 상당한 화력과 전자병기가 요구되고 있다. 소형의 미사일 병기가 채택되는 것은 물론 기계화, 차량화 부대가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병과 소화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국내 최초의 소화기 독자 개발 이후 20년간 우리 군의 주력 화기로 함께 진화해온 K 시리즈. K8, 차기 소총으로 이어질 K 시리즈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